예. 1부에 이어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동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이 나는 대로 찍고 있습니다. 우리 혈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부에서 말씀드린 칼시토닌 호르몬, 우리 갑상샘에 있는요, 그리고 파라토르몬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혈중에 있는 칼슘과 인, 이런 것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빼오고 합니다. 그럼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외부에서 나오는 어떤 방사선, 이런 파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다한 칼슘의 이런 추출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혈관에 어떤 제가 우리 전체 몸으로 봤을 때는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95%가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뭐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어디 장기가 썩는다든가, 손끝까지 그 모세혈관이라는 게 이제 적혈구 사이즈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잘 순환이 안 될 때는 상당한 이제 고초를 겪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혈관의 훼손을 보수하여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혈관이라는 게 이제 탄력이 있어야지, 뭐 탄력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손상도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적혈구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어떤 탄력이 있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혈관에 자기 몸을 구겨서라도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인간의 체온으로 녹지 않는 혈관 내 플라크를 용해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혈관의 재생이 계속되어 건강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은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면역학의 권위자인 아보도르 박사는 암은 신진대사 이상으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 같은 게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뭐 물건을 만지다가 뭐 손을 다쳤다던가 피가 난다던가 이러면은 염증성 반응 물질이,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기전이 발생을 하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혈압 같은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전에 각 장기로 보내는 혈관은 넓어지고 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장에서 쏘는 그런 피들이 순환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압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뭐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다발성 장기 증후군, 뭐 이렇게 명명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소풍 때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세포벽이 녹을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폐혈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 수 있다, 밝혀진 바 있다. 모세혈관의 혈류가 좋아지면 혈액 속 적혈구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여 체온이 올라갑니다. 여성분들, 이제 손발이 차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임신한 경험이 없는 여성인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뼈까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아기를 출산한 분들은 오히려 이제 뼈가 더 탄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혈류가 나빠져 저체온 상태가 되면 암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에 이산화탄소가 갇혀서 우리가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저산소증에 걸릴 수 있고, 또 이거를 고탄산 혈증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암과도 유지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pH 수소이온 농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pH라는 것은 뭐 0부터 14까지 단계가 있는데, 보통 pH 7.4를 약 알칼리를 우리 인체에 가장 적합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암세포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암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되지 않도록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성 자반병이라는 병들을 들어볼까요? 이것은 피부 표면에 가까운 모세혈관이 막혀 끊겨버리고 멍든 것처럼 보이는 질병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노인성 자반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위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규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모세혈관을 재생시키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멍이 들면 잘 낫지 않는다던가 살짝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멍울이진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규소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재료인 규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의 노후와 재생불량의 뒤에는 사실 규소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혈관의 재료인 규소의 보충이 권장됩니다. 규소를 보충함으로써 손상된 혈관의 복구가 빨라지고 탄력과 튼튼함도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 장애가 개선되고 정신 상태도 좋아집니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뇌 쪽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결국에는 뭐 전신에 이제 뭐 피가 돌아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두말하면 잔소리고. 근데 이제 어떤 그 혈액이 공급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뭐 썩은 피, 일명 죽은 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만 일으키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규소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 장애를 막는 기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대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동영상을 했는데 제가 이거 KTX에서 타면서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찰칵찰칵 소리 나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찍는 줄 알고 분노의 눈길을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지 화면을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규소의 중요성이 대한 뭐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고 규소가 혈관에 끼치는 또 하나의 좋은 영향력, 규소의 지방분해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규소 수용성 규소는 마치 뭐라고 써져 있나요? 세정지처럼 기름분해 제거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침투력이 있기 때문에 혈관 내에 들어가면 모세혈관까지 침투하여 혈관 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배출합니다. 체내 오정약부의 곳곳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여 배출하는 힘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고기가 기름이 이제 인체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 소기름을 먹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살이 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기름덩이를 규소에 담갔더니 꺼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기름덩어리에서 지방이 빠져나가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수용성 규소의 뛰어난 지방 중화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시 근육의 단백질이 먼저 소모되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으나 규소를 꾸준히 응용하면 근육이 아닌 체내 지방만을 분해하기 때문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성 규소 고농축액의 의약품에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심장병 약으로 활용되는 비아그라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기발기 효과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혈류가 증가하면서 남성 성기의 모세혈관이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어 생기는 것이다. 이러면서 수용성 규소 농축액을 고농도로 마시면 규소의 뛰어난 침투성으로 끈적해지기 쉬운 혈액이 보드라운 상태가 되고 혈관 내벽이 수용성 규소로 코팅되면서 비아그라를 먹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부작용이었지만 규소 농축액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더욱이 혈액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하여튼 많이 마시니 이게 좀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이 외에도 규소는 체내에서 신경세포 등으로 들어가면 미세 진동으로 유전자를 자극하고 줄기세포를 깨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뇌신경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소는 음전기를 띠고 있어 양전기를 띠는 중금속을 끌어당겨 함께 배설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최근에
이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놀라운 효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뭐 혹자는 뭐 그래핀하고 무슨 이런 중금속하고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서도 이런 배출에 뛰어난 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규소가 아닌가. 또 단순히 규소만 하면은 의미가 없죠. 제가 SMB라고 말씀드린 이제 신조어예요. 신조어 새로 만든다는데 기존의 중금속들은 왜 위험했냐면은 독성이 생겨요. 계속 자르면 자를수록 그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필수 미네랄이고 영양소지만 아주 과하게 이제 그 섭취를 하거나 했을 때는 특히 이제 표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뭐 1cm 되는 어떤 크기의 중금속이 있을 때 그것을 아주 나노미터 세계까지 잘라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립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펼쳤을 때는 그 면을 다 따졌을 때는 원래는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면 네면 이렇게 해갖고 있겠지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다섯, 여섯 면 정도 되겠네요. 여섯 면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런 여섯 면이 무수하게 잘라갖고 나온다 그러면 그 1cm짜리가 뭐 테니스 코트장 뭐 몇 개가 될 정도의 크기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랬을 때 그 고유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나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 독성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조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조 단위의 포로스는 이제 다공성 구멍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얘네들이 DDS라고 합니다.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약성 정달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뭐 암세포가 갖고 있는 pH 그 수소이온 농도가 산성도에서 얘네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알칼리 상태에서 어떤 약물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환경에 맞게. 그래서 특정한 질병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DDS고 이 MSN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메조포로스 이런 기술이 상당히 이제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기술로 그래서 이제 2021, 2022 뭐 특허 대상 뭐 이런 것들까지 싹 휩쓸었는데 알려지진 않았죠. 뭐 사람들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보면 규소는 음전화를 띠고 이거 얘기 또한 멜라토닌, 세로토닌 분비하는 뇌 송가체의 구성 성분이므로 수면이나 정신 안정에 긍정적인 작용합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때로는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규소가 바로 정신 안정을 돕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했는데 뇌 관련해서 뇌 질병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탁월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말은 그냥 블루워터 했지만서도 거기서 갖고 있는 엄청난 이 그 SMB 스마트 메조포로스보라고 섞이면서 상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이 전혀 그 통증을 못 느낀다던가 어떤 분은 이제 막 머리가 깨지는데 그런 것들이 두통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해서 뭐 뇌출혈이라든가 이제 뇌 쪽으로 좀 이상을 겪으신 분이 아주 깔끔하게 뭐 낫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참 기적적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겠죠. 과연 이런 작은 나노미터 그거보다 더 작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을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작아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뭐 이거 책을 요게 이제 그 동영상 관련돼 갖고 나온 거고요. 자, 멜라토닌이 뭔가 뇌간에 있는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낮에 햇빛에 노출되어 생성되고 밤에는 분비가 가능하고요. 세로토닌, 인간과 동물의 위장과 혈소판, 뇌의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며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분자로 호르몬이 아님에도 해피니스 호르몬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현재까지 그 책에 대해서 2부 나왔고요. 1부는 한 40분 정도, 2부는 이제 더 짧아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메조포로스 다공성 나노 물질을 가지고
우선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 제약회사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원, 원래 이제 지원이라는 게 이제 그랑프리 원 해서 자동차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 첨가제로 쓰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겠다 해갖고 나온 건데, 일단은 그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예전에 뭐 이제 뭐 트럭이라든가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좀 사용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효과를 보는 것들은 이제 승용차를 이제 모시는 분들이 1톤 트럭이라든가 뭐 이것을 이제 사업으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차가 엔진 떨림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그 실제로 이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차를 결정이 나왔는데, 그거를 놓고 이제 지원 엔비타를 놓고 매연이 사라져서 통과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주셨어요. 저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아실 거겠지만, 그런 내용을 쭉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쓰는 칸도 마련해 놨고, 그 이제 써주시는 분들은 또 추첨을 통해 갖고 뭐 선물도 나눠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뭐 자동차 관련 용품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의학으로 가든지, 그 아무래도 이제 탈모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부는 짧게 한번 올리고 또 이제 3부 4부 5부 해서 쭉 나가도록 하고요. 그 이런 쪽으로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인간의 잡을 뺏으면서 상당히 이제 잉여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해서 한번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만약에 사고 아니면은 뭐 벤더를 구성을 했는데, 뭐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뭐 이렇게 영업을 맡겠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어드밴티지를 드려서 그 또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할 말은 없죠. 왜냐면은 코인이 엄청 성공 가도를 계속 달렸다 그러면 아주 큰 소리를 쳤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성공을 하면 사람들하고 모든 부를 같이 나누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꼭 이제 욕심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이 순리대로 어떤 재미를 못 보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금을 다 이렇게 돌려드린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뭐 루나 사태 때 보면은 뭐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거지, 무슨 돈을 돌려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투자 금액을 돌려주고, 물론 제가 했으면은 저는 뭐 다르게 운영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모르는 거죠. 또 이게 또 떡상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큰 소리 칠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사업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이거 지금 박스 공장 그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품을 담는 박스를 5만 개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나와요. 병값이 또 따로 들고, 또 그냥 합니까? 뭐 디자인 값도 줘야 되죠. 뭐 스티커 라벨 값도 줘야 되죠. 그리고 뭐 지금 막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비용들, 뭐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죠. 모든 게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차 물량이 SMB라는 거, 지금 세계에서 쉽게 구할 수도 없는 미국 MCM이라는 그 1991년도에 나왔던 이 나노 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1g에 뭐 1,000만 원에 팔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거를 지금 엄청난 저렴한 가격에 나누고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좋습니다. 이제 잠깐 일찍 좀 짧게 2부 끝내놓고 이제 3부는 좀 길게 가든지 하겠습니다.